자,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맵이랑 필터 함수 배우셨을 겁니다. 배열에 제일 자주 사용되어지는 맵이랑 필터 함수 배우셨을 거고 맵 함수와 필터 함수 이용해서 투두리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두리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신년 계획 지금 현재 날짜가 12월 달인데 이제 다음 달이면 저도 아마 신년 계획을 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보통 올해는 꼭 어떤 거는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것도 할 거고 공부도 할 거고 운동도 할 거고 뭐 저금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신년 계획처럼 특정 내용을 계속 추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번 투두 리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올해는 꼭 할 수 있다 제목 태그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특정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인풋 태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획 추가 버튼을 더 가지고 이제 저 인풋 태그의 특정 내용을 입력하면은 계속 내가 어떤 내용을 할지 계획표로 추가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요. 저 인풋 태그에 적은 값을 계획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어디로 출력해야 된다? 어디로 출력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투두 리스트 밑으로 우린 출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 인풋 태그랑 이 투두 리스트 틀 먼저 같이 만들어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바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온다 하신 분들은 바로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같이 한번 문제 이 틀 형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myMap이라는 컴포넌트에서 맵 함수와 필터 함수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을 겁니다. 자, 똑같은 리액트 프로젝트 myToDoList라는 프로젝트 밑으로 컴포넌트 이 하위 항목으로 새로운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myToDoList.jsx라고 해주겠습니다. myToDoList.jsx array.fce 해서 컴포넌트 기본 구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아까 문제처럼 보인 것과 동일하게 이 리액트 페이지 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1 태그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제는 2024 올해는 꼭 해보자 라고 타이틀 크게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인풋 태그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옆에는 버튼 태그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기 버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풋 태그 정값을 이제 밑으로 계속 출력시킬 거기 때문에 그 밑에서 다시 한번 h1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to-do list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ul 태그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결국 이제 인풋 태그 정값이 하나씩 추가가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럼 ol 태그에 들어가는 아이템으로 어떤 태그가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는 li 태그가 들어간다 하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인풋 태그에 적은 값을 버튼 추가하기 버튼 누를 때마다 특정 배열에 계속 추가시켜 줄 거고 그 내용을 여기 ol 이쪽에서 계속 출력을 시켜줄 겁니다. let myList라는 배열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배열에 버튼 추가하기 버튼 누를 때마다 인풋 태그의 적은 값을 계속 추가시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리고 인풋 태그의 적은 값을 저 배열에 추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펑션 add plan이라고 해줄게요. add plan 버튼이 클릭됐을 때 add plan을 실행시킬 거고요. 클릭 add plan을 실행시킬 겁니다. 그럼 add plan 안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인풋 태그의 적은 값을 가져와 줘야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인풋 태그 적은 값을 어떻게 가져올까가 첫 번째 난관이 되겠죠. 첫 번째 인풋 태그의 적은 값을 가져오기
이게 제일 첫 번째 난관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 input 태그의 정값을 state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import use state 사용해 주도록 할 거고요. const input text 그다음에 set input text라고 해주겠습니다. use state. 그럼 state라는 좀 상태값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input text라는 상태값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input 태그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onChange라는 속성이 있어요. onChange 뭘까요? 네, 맞습니다. input 태그의 적은 값이 바뀔 때마다, 즉 사용자가 계속 입력할 때마다 input 태그의 적은 값이 바뀔 때마다 onChange 이 친구가 동작할 거고요. 어떤 로직을 시행시킬 거냐면 set input text를 시행시키겠습니다. 그럼 뭘로 바꿔줄 거냐? 여기서 이벤트 객체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벤트 객체 이용해서 여기서 이점 target이라고 해준 순간 얘가 뭘 의미하냐면 이가 바로 이벤트 객체,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점 타겟은 뭘 의미하냐? 이점 타겟은 결국 이벤트를 발생시킨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onChange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주체 누구겠어요? 그쵸? input 태그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점 타겟까지가 input 태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적은 값을 가져올 겁니다. .value 속성을 이용해 주게 된다면 결국 input 태그의 적은 값이 즉 이점 타겟.value가 set input text로 전달될 거고요. 그 내용 결국 어디까지 전달된다? 상태값인 input text까지 전달되어집니다. 그럼 상태값 input text로 전달이 되어졌으니까 그 값을 어떻게 할 거다? add 플랜으로 가져올 거다. input text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럼 결국 사용자가 계속 input 태그 값을 입력할 때마다 input text 값이 바뀔 거고,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값으로 최종적으로 적은 값으로 input text로부터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그 값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my list로 우리는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럼 결국 my list에 추가할 겁니다. my list.push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 my list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을 거고요. 저 정보들로부터 뭘 할 겁니다? 출력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my list.map 함수를 통해서 출력시켜 줄 겁니다. 그럼 계속 input 태그에 적은 값들이 my list에 있을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출력시켜 줄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출력시킬 거예요? 어떻게 출력시킬 거냐면 li 태그 구조로 출력시키겠습니다 라고요. li 태그 구조로. 자, 그리고 li 태그 안에 어떤 내용을 출력시킬 거예요? 그죠? my list 안에 있던 데이터, 즉 사용자 입력한 input text라는 저 값을 밑으로 출력시켜 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저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계속 추가된 my list에 추가된 내용들을 전부 다 li 태그로 출력시켜 줘야 되니까 my list에 있던 데이터 하나하나를 전부 li 태그 이 구조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y list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map 함수 통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바로 my list에 있던 이 배열에 있던 요소를 하나씩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데이터로 사용을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my list 안에 있는 내용이 li 태그 형식으로 전부 다 출력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실행시키면 된다?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현재 my list는 어떤 변수다? 그냥 일반 변수입니다. 일반 변수예요. 일반 변수란 건 결국 맨 처음 렌더링 됐을 때 맨 초창기 값만 그때만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줘야 돼요? my list라는 이 친구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set 함수, 즉 스테이트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const my list set my list는 use state 기본은
기본값으로 배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input 태그에 적은 값이 onChange에 의해서 계속 값을 하나씩 적을 때마다 setInputText에 의해서 InputText로 값이 반영이 될 거고요. addPlaceing 될 때는 결국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니까 input 태그의 모든 값을 적고 그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 InputText의 최종적인 값으로 바뀌어졌을 거고요. 그 값이 myList에 푸시돼서 하나씩 추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내용이 어떻게 맵 함수를 통해서 li 형식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잘 되는지 한번 시행시켜 보도록 합시다. app.js로 오셔서 컴포넌트를 지난 시간에 했던 myMap이 아니라 myToDoList로 바꿔준 상태에서 npm start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행시키면 이렇게 현재 이틀 형식으로 출력이 되어질 거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운동하기라는 버튼 내용 입력하고 추가하기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한 순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상태로서는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myList에 푸시해줬죠? 그럼 myList에 값이 추가됐겠거니? 라고 생각 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myList에 값을 바꿔주는 건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쵸? set myList 이 친구가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et myList를 통해서 myList push inputText 이 값을 그대로 안에 넣어주면 잘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2, 3 이렇게 추가의 버튼 눌러주면 바로 오류가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myList push가 이쪽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스테이트 myList가 결국 지금 현재 스테이트 값인 거잖아요. 이 스테이트 값에는 불변성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 그 원칙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불변성.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이 뭔가 바뀐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이렇게만 알아주셔도 좋아요. 리액트의 스테이트 배열에 push라든지 pop이라는 우리 기본적인 함수들 있죠. 이 친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거기에 맞게끔 concat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concat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존에 있던 배열에 특정 내용을 추가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 concat 사용하게 된다면 불변성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맨 처음에 있던 이 기본 배열 있죠. 얘가 계속 일단 어느 한 공간에 저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랑 팝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 콩캣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myList 기능은 푸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안에서 돌아가는 컴퓨터 내부에서 메모리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myList 이 배열에다 concat 사용해서 특정 데이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한 배열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set myList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myList라는 스테이트 값에 반영시켜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셔야만이 운동하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요. 저금하기. 자, 그럼 이렇게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이 투두 리스트로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를 하나 더 해볼 건 뭐냐면요.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항목만 지워주기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인풋 태그에 적은 값을 이렇게 밑으로 출력만 시켜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출력시킬 때 이 삭제 버튼까지 만들어줘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이 투두 리스트에서 지워줘야겠죠. 그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힌트는 항상 이 뒤에 나와 있어요.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이 필터 함수를 이용해 줄 거예요. 필터 함수. 즉, 삭제 버튼 클릭하게 되면 저 필터 함수를 통해서 아까 저장시켰던 이 어떤 내용들을 할지 투두 리스트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 배열을 하나씩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자, li 태그를 출력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li 태그 안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됐다면 안에 어떤 내용을 출력시킬지 출력됐다. 그 밑으로 이제 버튼까지 우린 출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삭제 버튼을 출력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삭제 버튼을 출력시켜 줄 건데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뭘 해줄 거냐면 특정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능을 위해서 일단 함수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펑션 delete pla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delete plan. 자, 그럼 이 delete plan이란 이 함수를 바로 여기 삭제 버튼에 on클릭으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on클릭을 적용시켜 준다면 결국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위에 이 delete plan이라는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어떤 항목에 대한 삭제 버튼을 클릭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삭제 버튼 클릭하게 되면 즉 첫 번째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전 지금 세 번째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번째 항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아까 제가 데이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다고 그랬죠? 그쵸? 마이 리스트에 있던 요소들이 하나씩 전부 다 순차적으로 담겨지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인덱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이 인덱스에는 어떤 값이 오게 되냐면요. 인덱스에는 아까 데이터가 별에 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면 인덱스에는 별의 인덱스 값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인덱스 값. 마찬가지로 즉 데이터에 그 요소가 들어왔다면 그 요소에 맞는 인덱스 값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첫 번째 인덱스 즉 0이란 값이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인덱스인 1이란 값이 들어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 인덱스를 이용해 주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인덱스를요 바로 여기 delete plan이라는 이 함수로 넘겨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번째를 삭제했는지 인덱스 값이 delete plan으로 넘어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delete index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결국 delete index로 몇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삭제 버튼을 눌렀는지 그 인덱스 값이 넘어오게 될 거고 그 값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해 줄 겁니다. my list에서 .filter 즉 특정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요. 자, 필터도 역시 동일하게 첫 번째는 어떤 값이 들어온다. 데이터, 즉 배열에 있던 요소에 따른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일합니다. 맵함수랑 동일해요. 인덱스, 그 요소에 따른 인덱스 값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인덱스 배열 요소에 따른 인덱스 값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필터를 통해서 하나하나 요소들이 들어올 거고 하나하나 인덱스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 인덱스 값이 delete 인덱스랑 다를 때만 인덱스 값이 즉 배열로부터 들어온 이 인덱스 값이 삭제 버튼 눌렀을 때 가져온 인덱스 값과 다를 때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만 뽑아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요. 첫 번째 뭐 운동하기 삭제 버튼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공부하기 역시 삭제. 그 다음에 저금하기 삭제. 이렇게 버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현재 이 내용은 결국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my list라는 배열에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 예를 들어 제가 공부하기 삭제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 1이란 값이 어디로 와요? 네,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delete 인덱스 값으로. 그럼 delete 인덱스에는 1이란 값이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인덱스는 어떤 값이 있어요? my list부터 가져온 요소에 따른 인덱스 값, 즉 0, 1, 2라는 값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0과 1이 같지 않나요? 네, 0과 1은 같지 않습니다. 운동 뽑을 거고요. 1과 1은 같지 않나요? 아니요, 같습니다. 1은 뽑지 않을 겁니다. 2랑 1이 같나요? 아니요, 2랑 1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운동하기 저금하기 뽑아서 새로운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운동 삭제 그 다음에 저금
삭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필터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여기까지만 해주면 출력되나요? 아니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 배열을 결국 어디까지 적용시켜줘야 출력되어져요? 우리 출력하고 있는 배열이 지금 누구죠? 출력하고 있는 배열이 myList라는 배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다면 이 내용을 어디에다 적용시켜줘야 된다? myList까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즉 set myList에 위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필터 맨 첫 번째 매기변 데이터 사용 안 하나요? 네, 사용 안 합니다. 결국 이 인덱스라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준 거지 여기서는 따로 크게 필요는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저금하기 누르신 다음에 가운데 거 있는 운동하기 버튼 삭제해주면 이렇게 운동하면 삭제되어졌고요. 공부하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삭제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맵 함수랑 필터 함수 여기까지는 다뤄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 이 태그들을 배열이랑 같이, 즉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고 있는 배열이랑 그 구조와 같이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거 정말 유명한 예제니까 반드시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다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퀴즈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학습이 끝나면 나의 강의실 시험과 과제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퀴즈 풀이와 과제 제출을 꼭 완료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